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단군조선과 단군조선이 세 개로 나누어져서 통치를 했죠. 그래서 세 개로 나눠진 단군조선의 신조선, 그 다음에 불조선, 그 다음에 말조선, 이렇게 세 개의 단군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단군조선의 이제 신조선은 그 단군 왕검이 이제 그 주로 했던 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진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진안이 신안이고 신안이 신조선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심지는 이쪽 그 흑룡강성, 만주의 가장 동북쪽 끝에 있는 흑룡강성에 있는 그 하얼빈, 이 하얼빈이 이제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군 왕검이 이제 통치를 이제 제일 중심 세력이 통치를 했던 데고, 워낙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단군 조선이 이제 세 개로 나누어져서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쪽이 만주 쪽, 이쪽에 요동성, 그다음에 길림성, 그다음에 여기 해룡장성 해서 만주 쪽하고, 저쪽에 러시아 끝 쪽에 있는 오호츠크해와 캄차카 반도까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무르강, 흑룡강,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거의 이제 몽골 쪽까지, 이쪽까지 다 지배를 했던 게 단군 조선의 중심 세력이었던 신한, 진한, 그다음에 신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단군 조선이 이제 불조선입니다. 불조선. 불조선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번안이라고도 하고 변안이라고도 하고, 또는 벌조선, 또는 분리지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쪽이 지배했던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 이거 요하가 있죠. 요하의 이제 서쪽에 있는 게 요소 지방, 요쪽 요소 지방하고, 그다음에 요쪽에 있는 그 지게 지방,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 있죠. 만리장성하고 나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만리장성 밑으로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북경이 있죠. 여기 북경이 있고, 여기 이제 그 텐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북경에서 이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탕록, 이 탕록 대전에서 이제 우리 동이 쪽의 조상인 치우천왕이 중국 민족의 조상인 황제 헌원한테 지고 이쪽 요동반도로 쫓겨났죠. 그래서 이쪽에 세력을 잡았다가 치우천왕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세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세력이 옮겨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산동반도 이쪽에서 이제 중국의 대표 문화인 앙소 문화가 시작이 됐고, 요 앙소 문화가 요 북경 쪽을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요서 지방에서 번성했던 게 이제 홍산 문화. 이렇게 해서 중국의 대표 문화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번안이라든가 분리지국이 다스렸던 영역은 요 요소 지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경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허베이 지방이죠. 하북 지방이고, 그다음에 이제 허남 지방까지 포함되고, 이쪽에 이제 왼쪽으로 이제 산시성이 있죠. 여기 산동성, 산시성, 그다음에 이제 허베이성, 허난성, 그다음에 이제 그 북경 지역 근처로 우리가 이제 지게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지게 지방까지, 그다음에 이제 산동성 밑에가 장수성이죠. 여기까지를 지배를 했던 고조선의 하나의 부족이 벌조선, 번안, 변한, 분리지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요 밑으로 이제 그 대한반도, 요쪽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고조선의 저희가 이제 마한이라고 돼 있죠. 마한이고, 말조선, 막조선, 뭐 이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아무튼 고조선이 세 개로 나누어서 이쪽 지방을 통치를 했고, 이 그 광대한 영역과 광대한 지역을 했던 게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황해 서해고, 요 안에가 이제 바레만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바레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바레만의 발자하고, 여기 이제 그 불조선의 불자하고는 그 이두 문자로 쓰면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조선의 위치였다는 게 확실하죠. 여기 바레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그 분리지국, 이 번조선은 중국의 여기 지게지방,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산서, 그 다음에 여기 산동지방, 뭐 이쪽을 지배를 했던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지게는 지금의 북경과 북쪽의 만리장성이 요 나나를 끼고 만리장성이 있죠. 만리장성의 끝인 요동에 여기 산해관이 여기 있죠. 산해관이 있고 뭐 갈척산이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까지 지역으로서 북경 지역까지도 지배를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산서성도 산동성의 이 서쪽이니까 내륙의 깊숙이까지도, 중국의 내륙의 중원지방까지도 고조선이 지배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중국 애들은 어디 있었냐? 이건 뭐 다 우리 거니까. 그 중국 애들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 더 서쪽에 내륙 깊숙이 들어가면은 장안이 있죠. 장안. 진시황이 수도로 정한 장안, 시안이라고 또 부르죠. 그 장안이 그 섬서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장안의 오른쪽으로는 또 이제
낙양이 있죠. 낙양의 또 오른쪽으로는 개봉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제일 큰 강이 여기 이제 그 바레만의 밑에 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황하강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쪽에 이제 그 장수성 끝에 그다음에 요 밑에는 장수성 밑에는 이제 절강성이죠. 요 장수성 끝에 이제 상해가 있죠. 상해가 있고 항주가 여기 있는데 요 상해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양쯔강. 장강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제일 큰 강이 양쯔강, 여기 황하강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만만치 않은 강이 또 요 사이에 요 밑에 있죠. 산동반도 바로 밑에 요쪽에서 흘러가는 강이 화이허강, 또 회수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그 중국의 문명이 발달된 게 이제 황하강 쪽에서 가장 발달됐는데, 이 황하강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이 서쪽 내륙 깊숙이에 장안이 있다 이거죠. 장안. 그다음에 그 오른쪽으로는 낙양. 그다음에 더 오른쪽으로 한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 뭐 개봉이 있죠, 까이펑이 있죠.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은 이쪽에 내륙 깊숙이 있었고, 이쪽 해변가 쪽은 우리 고조선이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북경 지역까지도 고조선의 영토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여기 산동성이죠. 산동성의 요 밑에 이제 청도가 있죠. 칭따오, 우리가 칭따오 맥주 좋아하죠. 그다음에 이제 산동성의 이제 중심지는 여기 이제 제남, 요 제남이 이제 그 산동성의 이제 주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베이성이 이제 하북성, 여기가 그 북경과 천진이 여기 있고, 요 밑에 이제 하남성, 허난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산서성이 있는데, 이 산서성하고 요쪽하고를 가르는 산이 이 태항산맥이 되겠습니다. 이 태항산맥에 이제 중국의 유명한 태산이 있죠. 태산은 중국의 진시황이라든가 한무제가 이제 제사를 올렸던 곳이죠. 조상들한테 아주 명산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태산이 여기 있고, 이 태양산맥의 맨 위에 이제 이 북쪽 끝에 약간 동쪽으로 이제 그 갈석산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뭐 갈석산이 여기 저기 이제 나나 쪽, 여기 나나죠. 나나에서 만리장성이 이제 나나를 따라서 있는데, 요 맨 끝에 이제 그 산해관이 있고, 중국의 이제 그 국경 뭐 초소죠, 초소. 산해관이 있고, 산해관 쪽에 이제 갈석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갈석산은 여기가 아니고, 갈석산은 요 태양산맥 요쪽에 이제 동쪽, 요쪽 뭐 북동쪽 맨 끝에 요쪽에 갈석산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오래된 역사책인 산해경이라든가 중국의 그 어떤 역사책들을 보면은, 중국이 역사책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산동성은 원래 조선인의 땅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갈석산, 이 갈석산이 명산입니다. 아주 신선이 살았다는 산인데, 요 갈석산의 동쪽으로는 조선인들이 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죠? 또 갈석산의 동쪽이면 북경, 요쪽도 이제 그 불조선, 번조선이 지배를 했다. 여기도 변한이 지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태양산맥 이쪽으로 이제 산서성이고, 요 산서성에 태원이 있죠. 주도가 태원, 타이위안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있고, 요 하남성하고 요쪽으로 또 이제 섬서성이 있죠. 섬서성이 이제 중국의 발음으로는 이게 산시성, 여기도 산시성 해서 이제 발음은 똑같지만은 이쪽은 산서성이고, 한문으로 쓰면 여기는 이제 섬서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섬서성 이쪽에 이제 서시, 이게 이제 장안이죠. 장안이고 시안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쭉 와서 여기 하남성 요 끝에가 이제 낙양에서 쭉 가면 여기 이제 그 개봉, 까이펑. 그래서 중국의 중요한 도시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황하가 흘러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이 황하를 따라서 문명이 발달됐겠죠. 근데 아무튼 황하를 따라서 문명이 발달됐지만은 이쪽에 장안, 낙양, 까이펑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 애들이 지배를 했던 데고, 그다음에 요 태양산맥을 건너서 이쪽에 산동성, 그다음에 이게 강소성이 이제 그 장수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북경, 요 허베이성, 그다음에 이제 이쪽 연영성, 여기 이제 연영성의 주도인 이제 선양, 심양, 봉천이 있죠. 그래서 어떻든 이쪽은 그 당시에 고조선의 영토였다. 그다음에 이제 요 태양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중국 애들이 영토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서성에 있는 태원, 대현이라고도 부르고 타이위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 근처에 아무튼 근거지를 이제 불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또 옛날에는 이게 이제 그 요동반도죠. 요동반도하고 이쪽에 이제 산동반도가 육지로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육지가 연결이 돼 있고, 여기 이제 호수였다. 바레만이 호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분리지국인데, 분리지국의 불자는 바레만의 발자와 이두문자로는 같은
표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지국이 이제 이쪽에 있었죠. 이제 여기 산동반도고. 그래서 분리지국은 연나라. 그 당시에 이제 이쪽에 이제 중국 애들이 있었고, 이쪽에 이제 우리 그 고조선이 있었지만은 요 사이에 연나라라는 나라가 또 중국 계통인데 막강해 좀 셌었나 봅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이제 중국 전체에 이제 맨 그 북동쪽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고조선하고 접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요소 지방의 이제 산해강 근처에 있었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고조선이 이제 공격을 해서 이 연나라를 쫓아낸 거죠. 쫓아냈다가 쫓겼다가 아무튼 연나라하고 이제 계속 고조선이 이제 그런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이제 원래 이제 발행했던 그 근거지는 저쪽에 이제 그 해룡장성 쪽에 이제 만주 맨 북동쪽에 있는 해룡장성 쪽에 있는 그 하얼빈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밀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이때 공격을 해서 우북평 태평부라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북경을 이제 그 어양이라고 불렀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산서성 이 산서성을 또 이제 그 상곡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이제 점령을 했다. 해서 만주의 북쪽에 흥령강성, 해룡장성과 길림성과 그다음에 이제 그 요동반도의 연용성 이 일대를 지배하던 고조선의 단군조선이 일족이 산해관을 넘어가지고 북경에 있는 허베이성, 산동성, 산지성, 북경 남쪽까지도 모두 고조선이 지배를 했다. 이렇게 그 중국의 오래된 역사서인 산해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또한 우리나라의 그 저명한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를 볼 때는 그렇게 추측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국의 그 장강, 양쯔강 근처의 남쪽을 제외하고 북쪽의 황하강 일대의 요지를 단군조선이 점령을 해서 한참 발흥을 했죠.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에 이제 단군조선이 설립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한 1000년경,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고대 국가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이제 쭉 이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이어진 마지막에 중국의 고대 국가가 이제 주나라였죠. 그 주나라가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있었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도 이제 주나라가 있었죠. 근데 그 주나라가 이제 기원전 1046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전 770년에 이제 그 서쪽에 있는 오랑캐인 서융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그 당시에 이제 장안 지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장안 근처죠. 그래서 호경이라는 데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오랑캐 서쪽에 있는 서융한테 쫓겨가지고 동쪽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새로 수도를 정한 데가 이제 낙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겼다. 근데 주나라가 옮긴 시점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나라 세력이 쇠퇴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기원전 770년이다. 그래서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770년까지 거의 한 250년간은 이제 서주 시대라고 부르고 기원전 770년대부터는 주나라가 이제 그 동쪽에 낙양으로 이사를 했지만은 세력이 약화돼 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중국의 전 국토에서 군웅들이 활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된 게 기원전 770년 그때부터죠. 그러니까 춘추 시대가 되면서 춘추 5패도 있듯이 뭐 초나라, 오나라, 뭐 진나라, 뭐 조나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전국 쪼개지면서 이제 각자 이제 군웅들이 활거를 해서 춘추 시대가 시작된 게 이제 기원전 770년. 그때부터는 이제 동주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낙양에 도읍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한 게 이제 기원전 220년에 통일을 했죠. 근데 이제 주나라가 이제 기원전 한 256년경에 이제 완전히 이제 동주가 멸망을 한 거죠. 진나라가 이제 멸망을 시켜줘. 진나라의 소양왕인가 뭐 그 왕이 멸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래서 이 그 주나라가 한참 흥성을 했던 게 이제 발흥을 했던 게 기원전 1046년인데 이 단군조선도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쭉 있다가 이제 제일 이제 그 단군 그 고조선이 제일 그 강성해진 것이 이제 주나라의 건국과 같은 시기에 고조선도 아주 강성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성해졌다가 770년에 이제 주나라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 지 한 100년이 지난 기원전 한 651년에
그때 이제 중국에 이제 할거하던 그 여러 가지 그 춘추 5패 중에 하나인 제나라. 춘추 5패라면 이제 춘추 시대의 그 5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제나라, 뭐 진나라, 그다음에 오나라, 뭐 월나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일 춘추 5패 중에서 제일 먼저 5패 그러니까 그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 게 제나라였습니다. 그 제나라의 황공이죠. 그 제나라 황공이 산동반도 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영토하고 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제나라 황공이 기원전 651년에 연합군대를 몰고 형성을 해서 고조선을 공격을 해서 고조선을 쫓아내죠. 산동반도에서.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그때부터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51년에 제나라 황공의 공격을 받아서 산동반도 쪽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요동반도 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고조선도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춘추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그 이 산동반도에 잡았던 자리를 잡았던 것이 이제 변한, 번한, 불로지국, 불지국 뭐 이렇게 불조선 이렇게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홍산문화는 이쪽에 이제 유화지방이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이제 번성한 그 제나라한테 밀려서 이쪽으로 이제 밀려났다. 이게 고조선이 밀려나면서 여기 이제 단군조선이 이제 진안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마한, 그 다음에 번안. 진안은 신안이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단군조선은 워낙 지배 영토가 넓어가지고 삼경을 두고 나라를 세수로 나눠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지국은 그래서 이제 삼경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그 본사는 여기 이제 그 신조선, 진안, 신안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주도는 하얼빈, 이쪽이 하얼빈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번안, 변안, 불조선, 분리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나라 황공이 이쪽에서 이제 번안을 했다 그래서 번안에 이제 여기에 있던 게 그 하얼빈이 이제 상경,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분리지국의 이제 수도는 이제 중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안이었고요. 여기 이제 그다음 이제 기원전 한 400년 전에 이제 그 한강 남쪽에 설립된 나라가 이제 진국이라고 또 이제 그 되겠습니다. 이 진국은 아마 이 신조선 사람들이 내려와서 진안에서 내려와서 진안, 진국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신라인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내려와서 진국을 설립했다가 신라인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던 그 세력들이 또한 그 마한 쪽이 내려와서 이쪽에서 이제 백제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번안, 변안 이 불조선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기 가야 이제 고대 변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쪽에 있던 거는 이쪽에 마한 백제 쪽에 그다음에 이 신라 쪽에는 이제 진안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가야 쪽에는 이제 그 변안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근데 이 전에 이제 한참 뭐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이쪽에 이제 그 진안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변안 이쪽에 마한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나라한테 밀려서 세력이 약하던 고조선은 기원전 323년 그때부터 이제 쫓겨난 다음에 한 300년 지난 다음에 불조선이 이쪽에 있다가 이제 일로 쫓겨난 그 불조선이 신조선 이 본사를 배반을 하고 스스로를 신조선 신안이라고 일컫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조선이 이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불조선은 대부 예가 주동이 되어서 여기 이제 대부 그러니까 그 재상이죠. 예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은 연나라하고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분리가 되는 거죠. 여기 그 본사에서 다 지배를 하던 게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 거, 각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국 시대가 춘추 시대가 이제 기원전 770년부터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가죠.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게 이제 기원전 403년이 되겠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시점에 어떻든 여기도 분리가 되는 거죠. 전국 시대로 가면서는 이제 더 이제 그 중국 전국의 나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이제 싸우고 더 이제 뭐 서로 치고받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전국 시대는 이제 춘추 5패와 전국 7홍과 같이 전국 7홍은 이제 전국에 7개의 강대한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기원전 403년은 왜 그 전국 시대로 넘어가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춘추 시대 때 이제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인 진나라가 있었죠. 진나라.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다른 한문을 쓴 또 다른 진나라가 있었는데 그 진나라가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진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진 게 이제 위나라, 그다음에 맨 위쪽에 조나라,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위나라, 그 밑에 이제 한나라. 그래서 이제 세 개로 쪼개지면서
그게 이제 기원전 한 403년 됐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전국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왜냐면 전국시대로 가면은 이제 그 나라들이 더 많이 이제 서로 이제 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든 단군조선은 이제 신조선, 불조선, 마할조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군조선은 신두수의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두수에서 신이라는 것은 최고를 말하는 거고 수두라는 것은 신당, 숲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을 모시는 나라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의를 지키고 신을 모시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숲이 많은 나라. 그래서 여기에 그 신수두의 나라, 신수니까 신수두라는 거는 최고의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치인이 이제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종교 지도자가 이제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신수도가 이제 최고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고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단골조선은 또 삼일신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삼일신이라는 거는 천일신, 지일신, 그 다음에 태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일신이라는 거는 하늘. 그래서 하늘은 말 하늘을 얘기할 거고 여기는 이제 마한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일신은 땅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땅은 지왕이면은 이거를 또 이두로 말하게 되면은 변한 또는 불안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일신은 우주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주는 이제 태왕이 되겠고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두로 말하면은 진한, 신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늘 위에 하늘 뭐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군조선은 삼신오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삼신이라는 것은 세 개의 삼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족이 세 명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제라는 거는 이제 삼신오제라는 거는 삼신은 이제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오제는 이제 지방정부, 지방장관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 왕족만이 통치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의 유력한 귀족들, 지역장들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죠. 그 지역장들이 모여서 또 뭐 이제 회의도 하고 어떤 뭐 회의체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오제라는 거는 이제 지방 장관을 얘기합니다. 도가, 개가, 소가, 말가, 신가 뭐 이렇게 5개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두로 말하면은 도계, 걸, 유, 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 걸, 윤, 윷놀이 하는 거 비슷하네요. 그래서 길림성이 이제 그 주도가 이제 선양이고 심양이고 또한 봉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군조선은 또한 수두교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수두교라는 거는 선비, 선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점잖은 선비를 얘기를 하는 수두교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학문과 무예와 춤과 노래 이런 거를 즐기는 나라가 되겠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단체가 수두교가 되겠습니다. 뭐 신라의 화랑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할 때 그 한자의 그 한문의 한자가 바로 대한제국의 한자하고 똑같고 대한민국의 한자하고 똑같습니다. 한민족의 한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또 중국의 유방이 이제 초안전에서 이기고 이제 한나라를 건설하죠. 그때 그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기원전 221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지속된 중국의 한나라, 유방이 세운 나라의 한나라, 400년간 지속된 한나라의 한자하고는 또 우리나라의 한강의 한자하고 또 한문이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무슨 한문이 같은 거는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분이 이제 맨 첫 분이 이제 환인은 이제 그 신이죠, 신 하느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웅 그 아들을 이제 땅으로 보내신 거죠, 환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이제 환웅이 내려와서 고모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것이 이제 단군왕검. 그래서 맨 끝에 계신 분이 이제 단군왕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조선이 이제 제일 이제 본사죠. 신조선은 대왕이고 말조선과 불조선은 대왕을 보좌하는 부왕이다. 신조선의 수도는 상경 아하얼빈이 되겠습니다. 하얼빈에 있는 아스라 완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둔으로 말하면 신안하고 진안이라고 풀이가 되겠고 여기에 있는 왕을 태왕, 대왕, 진왕, 조선왕이라고 부르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동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배한 지역은 러시아의 최동북 쪽에 있는 오츠크의 사할린으로부터 유입되는 흑룡강, 아무르강, 헤이룬강 그 끝단에서부터 지금의 러시아 영토인 하바롭스키,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러시아 동부 해안, 연해주 남쪽 지역과 만주의 최북단인 흑룡성, 두성, 그 밑에 있는 그 길림성, 그 밑에 있는 그 연영성, 봉천성 이런 만주 전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이 그 신안, 진안 신조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다스린 그 성씨, 왕족은 해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여에 뭐, 해모스, 뭐, 이런 그 나오죠. 그 해씨들이 이제 여기에 주력되겠고, 이들이 바로 단군 왕검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북부여를 다스린 해모스라든가, 동부여를 다스린 헤브루가 다 이들의 그,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의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불조선, 그 밑에 있는 불조선의 번안, 거기에 수도는 중경이 되겠습니다. 이 그 번안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라고 추측을 할 경우에는 요동반도, 여기 요동반도가 있죠. 여기 이제 저희 그 북한 지역에 이제 신의주가 여기 있지만은 신의주 단동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요동반도죠. 요동은 가깝죠. 그래서 요동반도의 이쪽 그 발에만 깊숙이 여기가 이제 개평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불조선의 중심지였다. 중경이었다.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RT, RC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걸 이두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번안, 변안, 번조선, 우보, 조선 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조선 쪽은 이제 조선 왕이라고 불렀고 여기는 이제 그 밑에 부하였기 때문에 조선 후라고 불렀다고 또는 우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를 다스린 그 귀족들의 성씨는 기씨가 되겠습니다. 뭐 기자조선 뭐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이 만든 이제 가짜 역사고 기자조선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이었고 아무튼 그 기자라는 사람이 이 그 조선인이었다 이거죠. 조선인이고 조선인의 후손이고 이 기씨들이 여기를 이제 요동반도와 이쪽 요서쪽 이쪽을 다스린 게 이제 기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바레만 쪽을 끼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대릉하라고 있는데 대릉하 쪽에 이제 조양이라고 있습니다. 조양이 여기 표시인데 아니 이쪽에 있습니다. 조양이 이제 짜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또 고조선이 발원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사람은 이 그 어떻든 기씨들은 또 이 고조선의 조선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귀족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220년에 1200년 전에 중국인 기자가 주나라에서 쫓겨나서 조선으로 와서 은나라 사람이라 이거죠. 상나라 주나라한테 멸망한 은나라의 귀족이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지만은 그거는 일제시대 때 만든 가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 주나라가 세워지면서 은나라 상나라가 망하면서 은나라 상나라의 귀족인 기자가 기원전 한 1050년 뭐 이때쯤에 이쪽으로 동쪽으로 와서 고조선을 지배를 했다. 중국 사람이 지배를 했다. 이런 그 역사는 가짜다. 기씨는 원래 여기 고조선의 어떤 그 귀족 제후의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막조선, 말조선, 그 다음에 마한이 있죠. 여기의 수도는 남경이 되겠습니다. 남경은 여기 평양이 되겠습니다. 남경이 평양이 있고, 이때 그 당시에 이제 평양을 부르는 건 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한, 막조선, 좌보, 또는 조선 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여기하고 여기 이제 마한하고 번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 후, 여기 진조선은 조선 왕.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통치자는 이제 우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좌보 뭐 이렇게 되죠. 우측에서 보좌하고 좌측에서 보좌한다. 뭐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말조선 마한을 다스린 사람들은 성씨가 이제 한씨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에는 해씨, 이쪽에는 기씨, 이쪽에는 한씨 이들이 이제 그 통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323년에 이 그 고조선이 이제 세 개로 쪼개진 후에 기원전 250년경에 또 한 70년이나 뭐 한 50년 지난 후에 신조선에서 뛰어난 왕인 모갑이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모갑이 서쪽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동몰고를 격파를 하고 이때는 이제 진나라가 매우 강성할 때죠. 이제 중국 내륙 쪽에 이제 진나라가 이제 그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매우 강성해지고 있었죠. 진나라는 이쪽에 이제 장안에서도 더 서쪽에 있는 맨 이제 중국의 이제 내륙 지방에 있는 그 함곡간 함양,
뭐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장안에서 이제 더 내륙 쪽이 더 서쪽에 이제 진나라가 진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쳐내려오면서 이제 중국을 통일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기원전 250년경에는 진나라가 뭐 그때 이제 소양왕 뭐 이런 그 막강한 왕들 진나라의 소양왕이 이제 그 진나라의 이제 부흥을 시작을 하죠. 소양왕이 이제 그 재상인 잘 기용을 해서 법과 뭐 법치주의 뭐 이런 거를 잘 하면서 진나라가 매우 국토를 확장하고 매우 강성하게 된 것이 이제 요 당시인데 요때에 이제 그 고조선에서도 신조선에서 이제 그 뛰어난 왕인 모가비 즉위를 하면서 서쪽으로 공격을 해서 동몰골 멸망을 하고 선비족도 정복을 하고 연나라도 정복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잃어버렸던 불조선의 옛 땅을 거의 다 모두 회복을 했다. 연나라한테 뺏긴 그런 거, 제나라한테 뺏긴 그런 땅들을 모갑이라는 왕이, 이 신조선의 왕이 기원전 250년에 진나라 강성해주면서 같이 회복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갑의 아들인 모을이 집권을 하자 연나라에서 진계라는 장군이 또 뛰어난 장군이 나타나서 얘네들이 이제 그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서 다시 불조선이 요소와 요동 불조선이 있던 요소 지방과 요동 지방을 함락을 하고 요동 지역에 있는 만반항까지 이 연나라의 장군이 진계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진계가 쳐들어오면서 이 고조선이 이쪽 그 요소 지방에 있는 여기 고조선이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시 연나라까지 쳤다가 연나라 진계가 기원전 250년에 이제 다시 치고 나오니까 이쪽으로 이제 밀려났죠. 완전히 그 요동 지방으로. 그래서 이 진계가 이쪽에 거의 한 1000리 땅을 다시 이제 찾아갑니다. 고조선이 이제 뺏기죠. 1000리 땅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2000리 장성을 쌓습니다. 장성을 쌓은 게 이제 그 연나라의 진계였다. 그게 이제 기원전 한 250년경에 그런 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만리장성을 이쪽에 쌓는데, 만리장성은 이제 나중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서, 장군인 몽룡을 시켜서 30만 군사를 동원을 해서 만리장성을 쌓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삼조선의 영토는 중국 본토에서 가지고 있었던 산동성, 산서성, 그다음에 허베이성, 요소 지방을 다 잃어버리고 요하를 경계로 해서 요동 지역과 만주 전체, 압록강 이남, 한강 이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강 이남에는 그 당시 이제 뭐 진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강토는 어떻든 고구려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말조선의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한을 건설을 하죠. 그래서 전라도 쪽에 마한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불조선의 유민들이 또 내려와서 변한 가야국을 건설을 하고, 신조선의 유민들이 그쪽 북쪽에서 부여를 만들지만은 일부 세력이 다시 고구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세력들이 다시 내려와서 백제, 고구려와 백제를 만든 것이 이제 고구려에서 내려온 소선호와 온조왕이 이제 백제를 만들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내려와서 또 이제 그 백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를 만든 소선호와 온조왕은 고구려 출신이죠. 고구려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통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소선호가 이제 원래 고주몽의 아내였죠. 고주몽의 아내였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 이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기 전에 마한제는 변환이 있었고, 그 이전에 한강 이남에는 진국이 있었는데, 이 진국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만주 북쪽에서 신조선의 유민들이 내려와서 만든 것이 진국이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국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 경상도로 넘어가서 진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는 고조선의 마한 진안 변환과 한반도의 마한 진안 변환에서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나의 뿌리를 알아야지만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